지금부터는 건의를 한번 시원하게 털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저한테도 안 해주신 얘기를 검찰한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관련된 한겨레 속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를 만난 이후 작성한 메모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대담 요약건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6장짜리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는 만남 일시와 장소, 동석자, 만남의 목적, 접견 절차, 주요 대화 내용 등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그 디올백을 건넸을 때 동석자로는 코바나 출신 대통령실 직원인 유모 씨와 정모 씨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써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화장품 선물을 영부인 김건희에게 전달하자 김건희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업무 책상에서 근무 중이던 정땡땡 비서를 불러서 선물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하였다. 혹시나 뭐 가짜 넣었을까봐? 그렇지. 혹시 뭐 테러라 뭐 할 수 있으니까. 아, 테러나 이런 거는 이미 검색했을 때 지나왔고, 딱 보려고 한 거지. 그리고 단가를. 김 여사가 직접 물건을 만지며 확인하더니 어머 그냥 오시지 뭐 이런 거 사오셨어요. 자, 제대로 해주시죠. 아, 그냥 오시지. 뭐 이런 거 사오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시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선물을 받고 와서 반환할 생각이라든지 이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뚜껑을 안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뚜껑을 따는 순간 지가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그걸 했잖아. 무슨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화장품도 그 기록물로 지금 보관하고 있을까요? 에이, 근데 이거 땄다고 여기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록물을 왜 뚜껑을 따? 양주 받아서 뚜껑 따서 퍼먹고 빈병 놔두는 게 기록물이야? 그냥 폐병이지? 왜요? 비싼 양주병이라 중요한 커스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양아치가 얼마나 양아치냐면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디올 화장품을 잘 모르시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사오셨어?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나 동양 여성들은 샤넬을 잘 안 찾는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아시고 고르셨어요? 라고까지 질문. 이년아 소문 났더라 네가 그거 좋아한다고. 아, 좋아해서 가져간 거예요. 취향에 맞춰서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주지.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 무슨 이거 말하기가 그렇네. 그냥 SK2라든지 뭐 이런 설화수 이런 거 갖고 갔으면 안 만나줬을 거라니까. 샤넬이니까 만나준 거예요. 거긴 난 샤넬 화장품. 그리고 거기에 뭐가 또 써 있었냐면 이 부속실과 관련해서 저희는 그렇게 부속실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다라고. 그렇지. 지가 말했대.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데 굳이 이 부속실을 만들어서 우리 바보 오빠 아저씨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자기 손에서 관리가 되고 아니, 있는데. 이런 질문을 영부인이 받으면 사실은 이 부속실은 대통령이 하실 일이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뭐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지가 필요가 없대잖아. 그런 게 필요 없대. 지가 뭔데?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대. 이 사람 진짜. 그리고 이 싸가지 없는 아줌마가 조국 대통령 옛날 장관 있을 때. 조국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 장관 있을 때 했던 언사를 들었을 때 얘가 도대체 조국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생각했나라는 게 딱 보여지는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우유부단하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확 잡혀서 장관 사임을 못 시켜서 그런 사태가 왔다. 조국 장관도 제거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이에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한 것뿐이다. 지가 조국을 음해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가족들을 그렇게 도륙을 내는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를 한 게 충성을 다한 거라는 거야. 근데 되게 사람이라는 게 역시 그냥 본인 틀에서 생각하고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딱 맞구나 싶은 게 뭐냐면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확 잡혀서 그러니까 지가 경을 잡고 흔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걸 누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소리를 했어. 정부의 대통령과 장관을 상대로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하질 않거든요. 이거는 누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김건희는 진짜 딱 지답게 생각하는구나. 지가 정말 룬을 자꾸 흔드니까, 조국 장관이 문 대통령 자꾸 흔들듯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느꼈나? 그래서 관상관과 점술가한테 물어봤다잖아. 조국이 대통령 되나요? 물어봤다잖아. 왜냐면 자기랑 같은 시기에 출마를 하니까. 그렇잖아. 지금 조국이 대통령 되나를 걱정한 게 윤석열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었어. 자기가 나올 땐 조국하고 경쟁할까봐. 그거 물어본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도대체 그 무속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한테 너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준 미친 무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 야, 정말 복비를 500 주면 너 신이 될 거야. 너 해줄 수 있어. 홀랑 500이에요? 조금 더 쓰지 뭐. 에휴. 그런 데는 안 아낀대잖아. 어쨌든 이런 메모가 검찰에 들어갔고 검찰이 이거를 한겨레에 흘렸다. 중요한 건 이 최재형 목사가 지금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람이 내가 몇몇 날에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이랑 동석한 데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봐도 이게 스토킹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 있던 정땡땡 씨하고 유땡땡 씨는 그 사람 한 명은 지금 그걸 스스로 뜯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포장지를. 대통령 기록물을 포장지를 뜯은 사람이 코바나 직원이야. 지금 대통령실 직원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물건을 줬다, 받았다. 이 물건은 억지로 이제 나중에 그냥 받기 싫은데 떠맡겼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억지로 갖다가 줬다고. 그랬더니 박절하게 손절을 못했다 그랬잖아. 근데 물건 받자마자 요거 얼마짜리인지 한번 뜯어봐 그래가지고 안에 알맹이까지 뜯어가지고 그걸 지 손으로 또 확인도 했어요. 그렇죠. 아니 포장 뜯는 것도 지 손으로 못하나? 딴 사람 시켜서 해야 돼. 그렇게 건의적이야? 지가 무슨 중전마마야? 뭐야? 건희적. 건의적이군요. 그래서 포장 뜯어갖고 알맹이까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사내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 센스 있으셔.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스토킹이고 좋아하시네. 억지로 박절해서 받은 거야. 난 진짜 우리 세호가 고소당하고 고발당한다면 요 성대모사 때문에 당한다. 법정에서 이거 튼다. 500원을 걸겠습니다. 네. 나 그러면 법정에 가갖고 100% 진술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나중에 돈이랑 녹취로 변치라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할 건데? 너무 잘한다. 아니, 근데 집에서 연습해요? 하루 종일 아니, 요새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막 이렇게 바뀌어갖고 들려요. 건희적이야. 아무튼 이거는 이제 스토킹에 관한 문제고 이제 청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청탁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게 최재형 목사도 논개처럼 하시는 거야. 이 청탁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됐어요. 대부분 청탁한 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최 목사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청탁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 때 제출했던 김건희 청탁 관련 통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청탁과 관련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이 김건희 지시를 전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영 어떡하지? 어쨌든 조모 과장이 이렇게 이름을 전화를 말해버렸네. 받으면서 저기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받았어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초동. 그러니까 그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라고. 이게 용산에서 받은 게 아니라 서초동에서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용산이라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서초동은 아크로비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실이 아니라 애초부터 서초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말하자면
그 VIP 제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기사에 안 나와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어떤 거냐면 요런 거. 와, 사모님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사모님이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거로 들었는데 맞나요? 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보훈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제가 보훈처에 해당 부서의 이 일을 담당하신 분 성함이랑 알려드릴까요? 뭐 이런 거 그래 놓고 문자를 진짜 보내요. 그래서 목사님 보훈처 담당자입니다. 이름 송땡땡 사무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결국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국에 이게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한테 부탁을 했더니 대통령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그리고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요 조현영 과장은 애초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그 따라다니던 그 코바나 사무실에 있던 유경옥하고 정지원하고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애초에 정식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이 발탁이 돼 있는 정식 공무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 밑에 있는 불법적인 데리고 다니는 게 그 포장지나 까던 유경옥이나 정주원이 아니라 이름을 내가 다 말하면 어떡해요? 몰라 나 잡아가라 그래 경옥이한테. 유경옥하고 정지원 이 두 사람은 코바나 출신이었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나중에 대통령실에 들어갔어. 근데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대우가 뭔지도 잘 몰라 업무가 뭔지. 근데 포장 뜯던 애는 들어가서 직원으로 있지만 이 사람은 애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배정받아서 비서관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2단계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치면 영부인의 지위를 이뤄갖고 대통령실에 있는 총무비서관한테 일을 시켰다는 얘기고 그 일을 받아갖고 여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거는 법에 어긋납니다가 아니라 전화 받았는데요. 이렇게 처리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해서 문자까지 보내주면서 연락처까지 주면서 심지어 내용도 알고 있어요. 여기 뭐 국립묘지 안장 뭐 이거 관련한 것도 미리 물어봤어. 물어봐갖고 이렇게까지 대답을 해줍니다. 대충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담당자랑 다시 통화를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선까지 갔다는 거지. 이 정도 되면 공식적인 업무로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부인이 다른 사람의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갖고 그 공식적인 비서관을 통해갖고 이 일을 했고 지시했다는 것 자체 이런 게 진짜로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인 거예요. 그 이 조 과장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찾아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이건 무슨 얘기야? 김건희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긴 할 건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김건희한테 압박받는 거는 지긋지긋한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 일이니 만일에 못해드리더라도 저희 원망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사정을 하는 해주세요라고. 거야. 이쪽에 사정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저쪽에는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이쪽에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왜 안 되냐고 다시 김건희한테 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때 최 목사님이 에르메스 벌킨 하나를 밀어 넣었으면 이게 돼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응? 아유. 에르메스 버키는 너무 10배인데, 응? 10배가 넘는데. 아니, 이제 그거는 미국에 있는 그분이 사서 보내셔야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아무튼, 이런 구조인 거예요. 장록수가 이조 참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이번에 그 과거 본 애들 중에 누구누구 하나 참봉으로라도 이게 통과시켜라.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하는 거면. 이게 가능한, 이게 대한민국에서 무슨 왕정도 아니고 이런 민주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공무원이 직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이게 체계가 있는데 이게 김건희한테 부탁하면 이게 돼?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조현영 과장 불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루트로 네가 서초동에서 연락을 받았고 이 일을 처리를 해줬냐.
라고 따면 되는 겁니다. 이름까지 가르쳐줬잖아. 혹시 헷갈릴까봐. 이거 수사해야 돼요. 이 사람 불러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전화했는지. 왜 이거 어떻게 알고 전화했고 이거 왜 사람들 그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이것까지 다 내용까지 왜 다 알고 있고 했는지 이거 물어봐야 돼. 이게 아직 권익위에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휴. 예? 아직 권익위도 안 끝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이걸 조사한다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사부에서 지금 이거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사부 담당 부장검사가 이원식을 만나갖고 이원석을 만나가지고 대면 보고를 했대요. 네. 아, 찜찜해요. 이원석이 지난달 30일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기 주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 그 김건희 기올백 수사 중인 형사 일부요, 1부 일부. 김승호 네. 부장검사가 참석했습니다. 4부는 주가 조작이고 1부가 이거 하고 있죠. 네, 중앙지검 형사 1부. 이원석이 그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 계획도 물었고, 그러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를 하라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다 김건희 때문에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지. 그러니까 사실 중앙지검은 김건희 수사지검인 거야, 현재까지는. 그래서 통상 이 주로 보고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날 보고를 2시간을 넘겼다고 하고 그럼 겁나게 자세히 물어본 거야.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서 특정 사건 보고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 원석이는 잘 덮으라고 격려를 한 건지, 너 똑바로 해. 너 이거 제대로 조사해갖고 나한테도 카피본 하나 갖고 와야 돼. 라고 한 건지에 대해서는 둘만 나눈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김건희 입장에서는 아이씨 왜 잘 덮고 있는데 이게 자꾸 치마 속을 들여다봐. 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요 보도가 나왔잖아요. 나왔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 입장에서는 빡치는 일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왔겠어? 이원석 측에서 흘렸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걸 만약에 덮으라고 한 걸 거면 보도 내용이 그렇지. 없어야 돼. 안 날 필요도 없어. 그렇지. 굳이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저기 잘 처리해 라고 하면 덮으란 얘긴데 그렇지. 불러서 꼬치꼬치 물어봐. 너 2시간 동안. 너 이거 뭐 누구 소환했어? 누구까지 소환할 거야? 어떻게 어디까지 수사할 거야?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거야? 요렇게 물어보는 게 2시간이었다 그러면 사실상 너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검찰도 죽는다. 조사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돼. 소장 쓸 땐 어쩔지 몰라도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문제 생기면 내가 언론에 풀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원석 입장에서는 그래 내 손발 자르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한다. 이거잖아요. 신에겐 지금. 아직도 2달의 시간이 있사옵니다. 아니야. 이 정도 되면 지금.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현직 총장인데 응?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가 김승호 부장검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원석에서 나온 얘기라고 치면 이원석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파라고 처벌이나 기소 여부를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진짜 조사를 해갖고 김건희는 안 부르더라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쥐고 있으면 이 파일을 쥐고 있으면 다음에 총장이 바뀌거나 담당 검사가 바뀌었을 때 건의만 불러다가 맞춰만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원석 측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한테 결코 유리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근거가 기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총장이 이렇게 사건을 직접 챙기는 상황으로 볼 때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건 뭔 얘기냐? 야, 우리 조사할 거야 라는 걸 흘려준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사님 와가지고 도장만 찍고 가세요. 커피 한잔 하시고 라고 딱 불렀는데 바로 밖에서 문 잠그고 자 이제 제대로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바로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거야. 조사 들어오게 되면 이 그림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김건희는. 근데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압박을 주고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면, 아, 내가 다 얘기해놨다니까. 걱정 말고 한 번만 갔다 와. 라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문 잠기면서, 구치소 가면서, 윤석열한테는 이혼 서류 들어오는 거죠, 바로. 네. 그래서, 김건희도 바짝 쫄고 있을 것이다, 지금. 아니야, 안 쫄고 있어. 왜? 아무 생각, 나는 신이니까. 나는 난 귀신이니까. 대통령이 될 거니까. 나는 운명적으로 대통령의 운명을 타고난 신이니까.